안녕하세요. 주식 코칭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강한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오전에 장중에는 이제 8,65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 오후에 이어서도 8,800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다가, 지금 현 시점에는 8,700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강력한 흐름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연초만 해도 코스피 8천이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어느덧 이제 코스피가 8,500을 넘어서 이제 8,800 이제 9천에 거의 다 와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장은 지금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 시장 보면은 돈이 가는 곳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뭐가 나왔죠?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ETF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죠.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수급 자체들이 거의 다 삼성전자 아니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끌었고, 이제 지난주에 또 뭐가 올랐을까요? 이제 지난주에는 또 MLCC 관련주들이 되게 강력한 흐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삼성전기도 거의 22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제 사막 컨덴서도 계속 연달아서 갭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번 주는 조금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젠슨왕이 방한을 6월 5일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AI, 반도체,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만 보더라도 LG전자나 그리고 LG CNS, LG 이노텍 같은 LG 그룹주들이 이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AI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로보틱스도 이제 조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AI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장이 늘어나고 로봇이 늘어나면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전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기가 없으면은 사실 AI도 돌릴 수 없고 데이터 센터도 못 돌리고 공장도 못 돌리는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AI에 이어서 다음 수혜를 받을 것이 이제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산업 이야기를 먼저 오늘은 드려볼 건데요. 네, 이제 기업 설명드리기 전에 산업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AI 발전 속도가 진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챗 GPT 같은 그런 언어 모델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뭐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에이전트 AI, 이제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 로봇까지 결합을 하는 피지컬 AI,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AI를 이제 움직이는 진짜 핵심 자원은 바로 전기예요. 이제 핵심 자원이 바로 전기인데, 이제 아무리 좋은 뭐 GPU를 쓰든 뭐 아무리 좋은 AI 모델이 있어도 이제 전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전력 없이는 이제 아무리 좋은 AI 모델도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전력이 왜 중요하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조금 전기 먹는 하마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왜 AI가 이렇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고 행렬 연산을 반복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수만 개의 GPU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동시에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장비도 거의 24시간 동안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운영 비용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년 기준으로는 이제 60%나 이제 차지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진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죠. 60%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AI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이게 약 115 정도, 115Hz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제 스마트폰 거의 8대를 완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AI로도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미지도 AI를 써서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로봇까지 같이 활용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을 보면은 전 세계 데이터 소비량이 이제 2024년에는 415 정도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서 이제 2030년에는 거의 945, 거의 약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전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속도가 조금 문제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 건물은 이제 사실 건물 시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짓는데, 이제 발전소 만들고 송전망도 깔고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4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AI 산업에서 지금 저희가 챗GPT 나온 게 언제죠? 22년도에 나왔죠? 22년도에서 벌써 26년까지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는데 4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조금 병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조금 생각해낸 거는 우리가 직접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쓰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으로 조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런 흐름이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블룸 에너지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2030년까지 전체 데이터 센터의 약 30%가 자체 발전소를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어떤 발전원이 AI 시대 이런 전력 보충을 하는데 좀 적합할지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은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이제 석탄 에너지 있을 거고, 석탄 있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 있을 거고요. 천연가스 이렇게 있고, 원자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석탄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석탄의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 문제나 환경 규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또 뭐 태양광이나 풍력도 이제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공짜로 이제 자연에서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조금 깊숙이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 자체가 날씨에 따라서 출력이 조금 변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1분 1초도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면은 사실 다른 기업에 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이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조금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설비를 지을 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너무 넓은 규모의 이런
부지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적으로 따질 때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쿨링 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뭐 태양광을 깔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있는데 이게 조금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천연가스와 원자력, 이 둘을 조금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이제 가스터빈인데요. 가스터빈 쪽이, 가스 발전 쪽이 지금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석탄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요. 탄소 배출량이 좀 적고, 그리고 원전보다도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력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출력 조절이 쉽다는 점. 이런 점은 이거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이겠죠. 네, 이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변동성이 큰데, 이제 가스터빈도 이렇게 출력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죠. 이제 뭐 엑슨모빌, 쉐브론, 중동 국부펀드까지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시장에 이제 조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SMR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스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석탄에 비해서는 이제 탄소 배출 문제가 조금 적다고 했지만,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전력 솔루션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SMR이 뭐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은 원자로 공장에서 이제 작은 크기로 작은 원자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는 차세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1기당 이제 1000메가와트 이 정도인데, 이제 이거는 출력을 내는데, 뭐 SMR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 정도 이하의 규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장점이 있는데, 크기가 작아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 이제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조금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탄소 배출도 거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듈 방식으로 이제 대형 원전이 뭐 예를 들어서 7년 정도, 대형 원전은 이제 짓는데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 3년 수준이면은, 아까 데이터 센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뭐 1, 2년이면 짓는다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은 이런 소형 모듈인 SMR이 조금 더 대형 원전보다 조금 빠르게 건설이 가능하니까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SMR을 왜 봐야 되는지 조금 한번 같이 지켜보는 시간 보고 있고요. 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빅테크가 원전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또 SMR의 이제 다른 장점이, 앞서 말씀드렸죠. 그 7년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 3년까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와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급증하면서 이제 전력 부족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이제 조금 신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R이 이제 조금 좋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MR만한 게 없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두산 에너빌리티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메인 핵심 기업이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제 AI가 성장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늘고, 데이터 센터 늘면 전력 부족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뭐 이제 GE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중요한 기업인데요. 이제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을 이제 좀 먹고 있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2019년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에 다섯 번째로 대형 가스터빈에 전 세계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뭐 이제 270 메가와트 이제 270 정도의 국산 가스터빈 이제 실증까지 좀 진행을 완료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SMR 밸류체인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AI 전력 인프라 시대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냐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볼 건데, 네, 말씀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왜 AI 때문에 전력 부족한 거 알겠는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되냐. 앞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말한 GE 버노바나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 않냐.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제 가면서 글로벌 가스터빈의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 가스터빈을 주문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납품까지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돈이에요. SMR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 2, 3년 만에 그 건설이 되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 센터 이것도 설립한 거랑 이게 맞춰서 이제 좀 그런 병목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결국 돈이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납품까지 이렇게 3, 4년이 걸려버리면 사실 조금 그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몇 년씩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이제 새로운 업체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거고, 그 기업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보셨다시피 2019년 이제 세계 다섯 번째로 이렇게 가스터빈 개발을 성공했고, 이제 현재는 270급 S1 모델, 이제 그리고 그 다음 380에서 415급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형급도 가스터빈 개발까지 조금 완료하면서 이제 대형 발전소뿐만 아니라 중소형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조금 대응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이제 조금 뭐 장기적인 유지 보수 계약, 부품 교체, 뭐 성능 이런 개선, 이런 서비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조금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SMR 시대에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성장축은 바로 SMR이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요. SMR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설계 기업들만 많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뭐 SMR이라고 하면은 보통 설계를 많이 떠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데, 그런데 실제로 원전을 만들려면은 이제 설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은
이제 그런 뭐 초대형 설비나 단조 설비나 이런 원전 제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런 단조 설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SMR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적인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 부족한 공급망을 채워줄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 수준인 이제 17,000톤 단조 프레스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17,000톤 이런 초대형 프레스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TSMC 같은 경우에 TSMC가 반도체 약간 파운드리의 탑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하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핵심 기자재를 조금 생산하는 SMR 파운드리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했고, 그리고 엑스에너지나 뭐 테라파워, 뭐 롤스로이스 SMR까지 조금 글로벌 SMR 기업들과도 조금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롤스로이스랑 조금 SMR 프로젝트 핵심 기자재 제작 파트너로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유럽 SMR 시장 진출 기반까지 조금 마련하고 있다. 유럽 SMR 시장까지 진출 여력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수주가 있었죠.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SMR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 실제로 상용화된 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단순히 기대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최근 실제로 미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70급 이제 스팀 터빈 발전기 4기 공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해당 물량이 이제 29년까지 텍사스에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인 거죠. 네, 여기서 스팀 터빈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 이제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이제 폐열을 조금 이용해서 폐열을 활용해서 추가 전력을 만드는 이제 복합적인 핵심 장비이기 때문이고, 이제 현재 북미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산업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뭐 노후 발전소 교체, 뭐 이런 부분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효율의 발전 설비 수요가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젠슨왕이 이제 곧 6월 5일이면은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젠슨왕의 방한이 단순한 이벤트일까? 이게 뭐 야구 시구를 두산 경기장에서 뭐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이벤트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젠슨왕이 조금 방한을 하는 게 조금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간에 이제 공식적인 협력 발표는 없어요. 공식적인 상태는 아닌데, 이제 시장이 조금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금 엔비디아가 GPU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베라 루빈도 하고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다 부분에서 AI 데이터 시장을 조금 확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GPU가 됐든 뭐 그런 데이터 센터가 됐든 간에 이제 전력이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끈끈한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도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LG 그룹 주들이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CEO가 이제 방문한다면서 이제 피지컬 AI 이제 조금 협력한다고 하면서 거의 LG도 상한가를 계속 지금 달리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기대감으로도 강력한 움직임을 조금 보여줬는데 향후 이제 두산그룹과 AI 인프라 기업 간 조금 협력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되고 조금 얘기라도 나온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단순히 방한만 한다 해서 이게 단순히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흘러가는 방향이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뭐 실적도 당연히 뒷받쳐줘야겠죠. 실적도 뒷받쳐줘야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요즘 시장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금 그런 이런 방한 이슈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실적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기대감만으로도 따라갈 수 없겠죠. 실적이 뒷받쳐줘야지 이런 기대감도 같이 가는 건데, 이제 26년 매출액은 약간 18.2조, 그리고 영업이익 1.2조, 그리고 이제 전망되고 있고, 이제 수익률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6년 예상치로는 이제 6.7, 그리고 27년에는 8% 이상, 그리고 2028년 10% 이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과거에 사업 체질이 좀 변한 것도 있는데, 이제 석탄이나 일반 플랜트 중심 기업에서 이제 전력, 원전, SMR, 뭐 가스터빈 이런 장기 서비스 중심의 고부가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조금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조금 다만 리스크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AI 전력 테마, 뭐 원전 기대감, 이제 정책 모멘텀 이런 게 한 번에 반영되면서 이제 보시면은 26년 주가부터 5월까지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1분기 상승분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의 한 80% 정도 수준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한 번에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폭이 좀 크다는 점 아실 수 있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1분기 이후에 이런 상당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런 점에서 뭐 수급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좋게 볼 점이, 이제 미국 원전이 이제 2050년에 원전 발전 용량이 400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2030년 전후로 계속 SMR이 이제 상용화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눌리는 상황에서 조금 담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느 가격에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조금씩 누릴 때마다 뭐 한 번씩 사면서 조금 모아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뭐 당장 주가가 급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원자력 부분이 상승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이런 향후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방향성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 급등 구간에 조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이나 조금 눌림목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만 보셔도 이제 아침에 조금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는데 윗골이 이제 달리면서 조금 많이 빠졌죠.
네,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투자를 권유하는 목적의 영상은 아니고 이제 산업 흐름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